2부 최강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년 나라 살림을 논의하는 국회 예결위에서 때 아닌 야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은재 의원 논란인데요. 일본어로 야유를 뜻하는 야지가 중독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은재 의원이 먼저 사용한 말이죠? 예, 어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요, 이은재 의원이 야당 의원의 질의를 평가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일이냐, 위원장 부탁드린다. 이렇게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야지를 놓는 의원들을 퇴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이은재 의원이 발언하기 직전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먼저 한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동료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사사건건 야지를 놓는 그런 잘못된 행태보다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날 회의에 이 의사진행 발언이 한 건데요. 회의가 10시 15분에 시작됐고 이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30분을 오갔는데 그 주된 내용이 그러니까 좀 회의를 품격 있게 진행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발언을 두고 서로 야지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품격 있게 하자고 했는데 일본말을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경태 의원이 먼저 썼는데 논란은 왜 이은재 의원이 이렇게 됐죠? 네, 그 전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이제 겐세이라는 발언을 했죠. 네. 이건 뭐 방송에다 나갔던 거니까 말이죠. 네. 겐세이, 야지.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이 말을 가지고 마치 말잇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했는데요. 참 이게 논평하기가 난감합니다. 시청자들, 청취자분들 다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들어보시면 정말 과관인데요. 가관이죠. 원래는. 네. 가관인데 또 과관이라고 메모에 쓰신 게 포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은재 의원이 이제 한글로 쭉 이제 필기체로 쓰셔서 발언 내용을 정리했는데 가관이다. 이 표현은 과관이다. 이렇게 쓰신 게 확인됐고. 자, 이게 논평의 가치가 있느냐 고민인데 한마디의 일침은 네티즌이 쐈습니다. 예. 이 우리 일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일본어 사랑. 국회 품격 좀 지켜달라. 여당 의원이 이제 오늘 또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야지, 겐세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방송에서 또 가끔 이 사설 정보지를 또 찌라시라고 많이 또 이제 쓰고 있죠. 이제 예. 공공연히. 이거 좀 일제 잔재입니다. 저희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초등학교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그때 우리말 바로 쓰기 X 이런 게 쯔봉 절대 아니고 바지. 네, 마이 아니고 자켓 혹은 저고리. 이렇게 우리가 와리바시 안 된다. 나무젓가락.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국회의원들은 어찌 보면 국민을 대표한 민의의 전당에서 토론, 말로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을 이끄셔야 되는 우리가 소위 리더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어요. 한글날에 이 한글날 기념식에 참석 못하도록 막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폭 양보해서 사석에서 쓰는 거는 뭐 그렇죠. 술자리에서 쓰는 건 뭐 이 대중들에게 들리지 않으니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일본어를 그것도 국회의원이 표준어를 못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최영일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본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막 하지 않습니까? 전 쯔봉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네. 스봉, 쯔봉 하죠. 근데 아이롱 이런 거 못 들어보셨구나. 네. 지금 젊은 청소년층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접할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네. 만약 이렇게 국회에서 야지 뭐 겐세하면 뭐 저게 방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검에 올라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실검에 올라가 있는데 전 이걸 통해서 또 신세대에게 일본어를 보급하는 효과가 그렇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습관적으로 그 식당에 가서 네. 요지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잘 나올 때 있어요. 이쑤시개. 그래서 네. 제가 이러면 안 되죠. 이쑤시개라고 그렇죠, 하기도 그렇죠. 하고. 우리가 이 어릴 때 부모님이 쓰시던 말을 접한 세대는 부지불식간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나옵니다. 예. 정말 방언처럼 나와요. 그러다가 아차 이거 아니지. 방송에서는 그런 거 이렇게 굉장히 자기 검열하지 않습니까? 방송에는 하죠. 네네. 혹시 내가 지금 막 쓰고 싶은 말이 있는데 조금 이게 임팩트 있는 말이에요. 임팩트도 영어구나. 근데 이제 이런 이 생각이 딱 들다가 이거 일본어인데 그러면은 딱 이렇게 자기 경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분들이 좀 너무 일상적으로 쓰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시는 게 저는 쓰고 나서 아차 하고 바로 잡으면 옛날엔 저런 말도 썼었지 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쓰세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날 예결위에서도 이 야지라는 발언하는 국회의원이 4명이나 됐습니다. 4명이나?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맞아요. 뭐 야지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여당에서는 우리가 언제 야지 났습니까? 또 이런 서로 주고받기를 계속 오갔고요. 또 이은재 의원이 또 논란이 됐던 거는 이 지난 8월에 그 교육감, 이 교육감이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일제식편이다. 그래서 이런 걸 고치자라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 일본식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네티즌들한테 다시 한번 또 질타를 받은 그때 거죠. 저는 좀 신선하게 들었어요. 교감. 우리가 경찰, 총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네. 일본식 표현 맞습니다. 일제 때 쓰던 걸 그대로 답습해서 쓰는 건데 교감이 아니라 부교장이라고 써야 맞다. 그래서 이은재 의원 이분이 미국 유학을 하셨어요. 클레어먼트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를 따셨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때 법인카드 사용 때문에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안을 내시다니. 교감이 아니라 부교장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선한 의견을 내셨는데 본인은 과도한 일본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임 기자님. 네. 예, 기자들도 일본어 많이 쓰잖아요. 그럼 언론계 용어가 사실 더 많은데요. 네. 뭐 이를테면 야마라고 흔히 말하는 뽑을 주제를 때. 예. 야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뭐 마와리 돈다라는 네. 표현도 꽤 많이 씁니다. 사스마와리. 네, 사스마와리 뭐 이렇게 여러 출입처를 돌아다닌다는 의미로 뭐 마와리를 쓰고요. 우라카이. 예, 우라카이도 뭐 베껴쓰기 뭐 이런 베껴쓰기. 게 있고. 그래서 일례로 한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캡 이런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경찰 출입 기자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팀이 이제 우리 이거 그만 쓰자라고 하면서 또 다시 그 쓴 사람이 벌금 내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그 순간에 바로 또 그 일본식 표현을 써서 벌금을 가장 첫 번째로 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 그럼 많이 이제는 줄어들었겠네요. 근데 많이 줄어도 그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들은 그게 좀 뭐 잘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워낙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뭐 그렇게 야마가 뭐야?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야마가 뭐야? 고치라고 그 국장부터 위에 가서 고치라고 하세요. 위에서부터 고쳐야지. 저부터 고치겠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부터 고치면 돼요. 그래요. 사실 건설 노동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연장 같은 거 부를 예. 때. 근데 요즘 또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예. 우리말 쓰기를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국회가 가장 늦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예. 그리고 또 난데없는 가짜뉴스가 퍼졌다고 하는데 하태경 의원하고 그 김부선 씨 배우 네. 10년 전에 결혼했다는 뉴스가 퍼졌어요? 이게 하태경 의원을 통해서 알았어요. 저는 이게 퍼져 있긴 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예를 들면 이 배우 김부선의 배우는 하태경 의원이다. 뭐 이런 이제 가짜 뉴스가 네.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이걸 듣고 나서 찾아보니 그러면서 이 10년 전에 두 사람은 결혼했었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태경 의원인데 그 상대가 10년 전에 상대가 이게 오히려 지금 바꿔치기 된 것이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에요. 근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수사 의뢰를 하면서 SNS에 이제 유튜브 링크들을 쭉 이제 이렇게 캡처해서 올렸고요. 거기다가 내가 결혼을 2번 한 사람이 됐네요.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걸로 화제가 돼서 조금 더 이제 언론을 탈 수도 있을지 모르나 이것을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수사 의뢰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뭐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진짜 뉴스로 혼동하는 분들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극소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걸 하태경 의원 스스로가 또 어찌 보면 좀 더 확산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하태경 의원도 정치인이니까 네. 첫째 억울한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억울한 부분은 있을 거고. 잘못된 걸 바로 잡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네. 이걸 이용해서 또 내 이름을 또 한번 알려주는 뭐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뭐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거론돼 있지만 네. 뭐 이런 뭐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참고로 보면은 이 김부선 씨가 공식적으로 나이가 61년생, 하태경 의원 68년생. 그 사이 이재명 지사가 있는데 10년 전 결혼. 하태경 의원은 가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요. 이 유튜브를 저 사실 봤는데 근거를 도저히 들었다 이게 한 보통 10분 정도 영상이거든요. 네. 근거를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근거가 있어요. 단지 하나는 지난 6월달에 그 이재명 지사와의 그 불륜설이 불거진 그 당시에 그 한 종편에 나서 하태경 의원이 스스로 본인 스스로 내가 이 김부선 씨와 좀 친분이 있고 돈독하다라는 식으로 좀 강조한 멘트가 있습니다. 본인이 맞아요. 직접 한. 그게 10년 전 결혼하고 뭐가 그런데 그게 영상을 잘 우리가 모르겠어요. 얘기는 악마의 편집인데 그때 제 기억에는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김부선 씨가 다른 사람들과는 통하지 않는다. 네, 지금 특수한 너무 관계라. 언론도 연락이 많이 가고 하는데 오직 나하고만 연락을 취하는
관계다. 일종의 특수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특수 관계인을 우리가 발췌하면 무슨 가족 관계나 이제 그런 관계를 많이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특수 관계다. 그러면은 내 부부 관계인가? 뭐 배우자 관계인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악마의 편집이 되면 그 워딩 하나를 확대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한데 나머지 근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그게 침소봉대된 것으로 이해가 어쨌든 됩니다. 경찰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뭐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고요. 네. 봅시다. 누가 퍼뜨렸는지. 그렇죠. 어제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계엄령 문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용두사미로 끝났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요? 청문회가 합의가 됐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국정상설협의체가 지난주에 회동이 있었고 청와대에서 상당히 뭐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에 여야 갈등 상황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게 좀 고무된 것 같아요. 교섭단체가 있는 여야 3당이.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입니다. 이 3당 이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모여서 우리끼리도 계속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 그때 대통령과 이야기했던 이제 12가지 합의사항 중에서 경제 민생 관련된 거 이제 추진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이 3당이 합의한 게 바로 어제 발표한 기무사 문건 그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된 청문회예요. 네. 애초에 약속돼 있던 것이긴 한데 이것을 확정을 해서 청문회를 밀어붙이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3당의 생각은 3당 3색이다. 각자 다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합의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어제 수사 중간 결과 발표를 보면 조현천이 귀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행이 안 근데 된다. 오늘 또 보도 나온 거 보면은 그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자신의 측근에게 살아서 한국 갈 일은 없다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사실 이 사안이 어쨌든 군과 검찰이 같이 가장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수사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불러서 조사하지 못했고 그런데 국정조사라는 건 국정조사도 아니고 지금 청문회죠. 청문회는 뭐 조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위증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수사권 단계가 한 단계 더 낮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건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거는 여야 3당의 그 약간 정치적 의미들이 각각 갖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뭐 이걸 계속 논란을 가져가도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걸 밝혀보겠다라는 거고 역공을 하겠다. 반대로 민주당으로서는 끝까지 파헤쳐봐도 잃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 각자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시험 문제 사전 유출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고요?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 단체가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자퇴와 퇴학이 다릅니다. 아하. 지금 이게 이 시험지 유출이라면 부정시험을 치러서 허위의 성적을 지금 취득한 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징계 대상이죠. 징계를 하면은 여러분 그 우리 학창시절 돌이켜보면 부정행위 하다가 컨닝하다가 걸렸어요. 그럼 0점 처리합니다. 선생님 시험지 찢어버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을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퇴를 해버리면 이 죄를 묻지 않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다. 그럼 성적이 지금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자매가 어쩌면 지금 성적을 유지하면서 향후에 뭐 저 검정고시 같은 걸로 이 고졸 자격증을 따면 이 대학교 응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또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꼼수가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자퇴는 징계를 거부하는 행위이므로 용납해 줘서는 안 된다. 숙명여고가 일단은 이제 검토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랬어요. 아직 받아준 건 아닌데 그러면서 지금 외부와의 연락을 학교 측이 다 봉쇄하고 교문을 걸어 잠궜다고 해요. 학부모 단체 대표분이 얘기를 전하면서 자, 학교가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 이런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와야 뭐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또 영장을 내줬고 그렇죠. 또 지금 쌍둥이들이 그 이후의 시험에서는 또 다시 원래 성적으로 돌아갔다면서요.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번 지금 최근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정황상 그런
부정행위가 있지 않았냐. 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지금 아버지하고 쌍둥이 자매는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는. 부인하고 네. 있고 그 변호인 측이 하는 거는 어쨌든 직접적인 증거, 뭐 예를 들어 시험지나 답안을 직접 사진으로 찍었다라든지 또는 그 자체를 복사해 갔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다른 학부모들은 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 18가지를 예. 체포영장 발부 때도 제출해서 상당히 소명됐다라고 법원은 본 거고. 판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교무부장 쌍둥이 자매 아버지가 말을 여러 차례 바꾸고 있어요. 나는 뭐 학교에서 시험지와 이 장시간 있었던 적이 없다, 혼자. 근데 야근을 했다는 게 확인됐고 2번 시험에서 2번이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금고 번호 모른다 그랬다가 적어놨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서 번복을 했고 그러니까 자꾸 좀 결정적인 이야기의 진술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의심이 짙어지는 정황이죠. 알겠습니다. 학교가 어떤 또 결정을 결정 할지. 좀 지켜봅시다. 자,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